제 자유분방하게 좀 의견 좀 밝히겠습니다. 우선 심재철 부의장님, 지금 미국 남북 정상회담이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부싸움을 가끔 하는데요, 싸울 때마다 항상 조건문 때문에 싸웁니다. 결론은 똑같은데 이 조건이 해결이 안 돼서 싸우거든요. 지금 정의용 실장이 미국 다녀오셔가지고 어떠한 합의문, 어떠한 선언문도 없었습니다. 단 언론 발표문이 있었는데 메모해갖고 토대로 거기 사망해 보게 되면 북한 체제를 보장하고 군사적 안보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 비핵화하겠다고 북측이 밝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빼고 트럼프한테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청와대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 정의용 실장이 발표한, 웨스팅에서 발표한 전문이 영어로 실려있고 번역문이 실려있는데 거기에는 앞에 말한 그 조건이 없고요, 북한이 비핵화한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영어로는 commit to denuclearization. 그래서 그걸 어치브하기 위해서 나는 북한 지도자를 만나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것도 by May까지 이겁니다. by 왜 5월까지인가 하면은, 지금 북한에 제가 지금까지 취재한 바로는 북한은 더 이상 핵실험 안 할 걸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미사일 발사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화성 15형으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WMD 수출로 갈 겁니다. 첫 번째 대상은 시리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한국 한반도에 개입하려고 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날 그 가장 사상 최대 해상 봉쇄를 발표한 거는, 북한에서 배가 나와서 저쪽 시리아로 가게 되면 그걸 체포하기 위한 걸로 보이고, 참고로 지금 시리아에서는 2015년도에 김일성 공원이 개막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VX 가스를 사용하고 살인가스를 사용해서 자기네 그 반정부군을 죽이는 건 사진이 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 번 2017년인가 18년인가 15년인가 폭발한 적이 있는데, 공장에서. 그때 북한 기술자가 죽었고 이란 기술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가스 중에 VX는 김정남 암살할 때 사용된 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고 한반도를 보게 되면 계속, 아니 조건 없이 합의한다 그러면 누가 못해요. 조건이 해결 안 되는데 이 문제 갖고 지금까지 40년 50년 다투었는데 이거 이렇게 쉬운 걸 누가 못합니까?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자꾸 정치가 정보를, 군을 신여화하는 현상. 지금 대한민국 국정원장이 그렇게 보내도 돼요, 이북에? 그리고 중국에 보내서 중국에 갔나? 이렇게 특사로 보내도 돼요? 정치에, 너 내 말대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정치의 신여화를 군에도 강요했고, 송장관한테 분명히 강요하고 있습니다. 송장관 뭐 전향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옛날 이분은 기레가 터졌다고 그랬었고 그런 소리 했었어요. 뭐 지금 조금 바뀐 거였지만 조금 아사미사한 부분도 있고, 서훈 원장 그렇고. 그래서 계속 정치의 신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도 지금 아전인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게, 아까 저기 박정희 장군님께서 발표하시면서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안보의식이 높아졌다고 언론에 여론조사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벌어진 지방선거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그죠? 남남 갈등이 극대화됐을 때 오히려 전정 회피론자들이 더 승리하는 결과가 같습니다. 절대 아전인수 하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정치가 군이나 이걸 신여화하는 현상은 이명박 정부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천안함 정책을 쓰면서 부제를 이명박식 보수는 왜 실패했나라고 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또 한 권 냈는데, 아까 그 이스라엘 잠수함하고 충돌 문제를 쟤네들이 영화했기 때문에 각종 배 사고를 다 모아갖고 만든 적이 있는데 결론은 아닙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고요. 자, 이번에 김영남이 서울에 왔는데 제가 그때도 주장했던 게 그겁니다.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된 보수라면은, 우리나라 국방부가 제대로 된 국방부라면은 그날 포격전을 들어갔어야죠. 이렇게 완벽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해놓고 리액션이 없습니다. 2000년에 콜함이 예멘항에서 침몰을 했을 때 알카이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결과로 2003년에 이라크 프리덤 워로 가는 겁니다. 그거는 부시 자서전인 디시전 포인트 보기 때문에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다음 리텔리에이션이 없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이 조사가 정확하냐 아니냐 갖고 남남 갈등으로 갖고, 그 결과가 그해 지방선거에 참패로 오고 이명박 정부의 몰락으로 오는 겁니다. 이거 엉터리 보수입니다. 엉터리 보수입니다. 그래서 그건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서 군사적 행동을 못할 거라면, 제가 주장했던 게, 자, 우리가 모든 조사를 해갖고 이렇게 나왔으면 자신있게 벌써 재판을 걸어서 김영철 살인 선고, 사형 선고겠죠. 그런 거 해놨어야죠. 해놨으면 이번에 그걸 들이밀 수 있었을 텐데, 자, 이번에 보십시오. 이번에 뭐
어제 정부 쪽에서 어떤 개헌안이 나오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남북관계에 무슨 합의가 나오면 국회 동의를 받아놓겠다. 못 바꾸게 하겠다는 건데 그 당시에 보수 정부라고 하는 정권이 왜 그 짓을 못했습니까? 벌써 재판을 왜 못합니까? 나는 사실 천안함 그 조사단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자, 지금 사태도 아까 제가 정치의 신여가 되는 현상을 얘기했는데 1차 연평해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정상회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걔네들이 도발했는데 해군이 죽자 살리기로 자기네 죽으니까 두드러 막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연장선에서 한일 월드컵이 벌어지고 있을 때 2차 연평해전은 하지 마라 숱한지시가 내려갔고 결국은 충돌 방어도 못하다 우리 당한 거 아닙니까? 정치의 신여가 나온 거거든. 자, 천안함 사건 직전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대청해전 기억하세요? 저도 그 사건 취재하면서 천안함 정부 보고와 관계 조사하기 위해서 저 혼자 한참 취재를 했는데 대청해전 기억하세요? 대청해전에서 우리 분명히 이겼습니다. 그 사건으로 훈장받은 군인이 있는 거 기억하세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2009년인가요? 추석 때 일어났는데 고해 여름에 임태희 노동부 장관하고 김양건이가 노동통전부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제3차 정상회담 논의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슬슬 건들고 오는데 그때 이함대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 그러면 박살 내버린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뭡니까? 견제가 들어갔잖아요. 제2연평전 때문에 똑같은 견제가 들어가서 제가 취재를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은, 자, 이제 모든 게 정보가 장난을 칩니다. 정보작전 군수로 군이 돌아가는 건 아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또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우리 김태우 씨가 가서 뭐 돈목도 주고 한 사건도 있었죠. 3차 정상회담 하려고 우리가 계속 갔었죠. 그 와중에 터지는 게 이 바로 천안함 사건입니다. 북한이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자, 우리 작전사건 부대들 1군, 2군, 3군, 공작사, 해작사, 해병대사, 연합사 이런 부대들이 매일 아침에 정보사령 책임자들이 모여서 우리 공동으로 가진 정보를 배포합니다. 그래서 그날 북한에서 잠수정이 연합급 잠수정이 나왔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와 있다는 거 다 아까 얘기하셨고 나왔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나오게 되면은 2함대나 1함대나 모든 작전부대에서는 잠수함 나온 거 아니까 대잠작전하기 위해서 전속 기동합니다. 그건 뭐 김혁수 대통령이 워낙 잘했어요. 그러면 절대 우리 공격 안 당해요. 어디 있는지 몰라도 이놈한테. 근데 그날 그렇게 나왔다고 알려주면서 작전 정보부대가 해석한 게 뭐예요? 도장 색깔 칠하기 위해서 훈련? 그러면 이거는 작전에 안 나온 거니까 대잠작전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제 기억에 그게 있었고,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때 기름값이 굉장히 올라가지고요. 기름아끼라고 배 경제적으로 운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30노트로 달리할 배들이 4노트, 6노트로 가주니까 이거는 발견하면 제대로 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이함대가 그다음에 대청해전 때 이겼던 경험대로 백령도 그늘에 숨어 있다가, 아까 인당수가 거기가 인당수 건너편 북한 쪽이고 인당수 뒤쪽입니다. 거기에 있다가 맨날 그 자리에 있으니까 북한이 와서 맘 놓고 때리고 간 거예요. 그 다음 제가 천안함 나중에 백서가 나왔을 때 뭐 이 정부에서 천안함 백서에서는 북한 김영철이 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랬는데 제가 그 책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책 섞기 때문에 불러준 것 같은데 그 자문을 한번 했었어요. 자문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것만 분석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미 정찰기 했다는 건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걸 왜 기록을 못했느냐. 내 취재한 결과는 뭔가 하면은, 자, 미국의 정찰 위성에 북한 기지 다 찍습니다. 매일. 근데 그 많은 거 다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터지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풀어보니까 연합급 잠수함에서 잠수정에서 어뢰가 발사되는 흔적이 발견되는 겁니다. 어뢰가 비어있는 거예요. 그걸 뒤늦게 해석하면서 나왔던 건 알았는데 우린 작전이 없었고 이게 있었으니까 맞다라고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왜 공개를 못하는 거 하면은 우리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맺은 이유가 뭡니까? 북한에서 일본에서 정보를 받으면 우리 비밀로 보호해줘야 주는 거거든요. 미국하고 똑같이 맺는데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철이라 경찰청국이 했다는 확실한 게 있으면서 못하는 건데 스모킹건은 이미 나와 있고. 근데 이거를 지금 현 정부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상회담 가겠다고 하는데 앞에 컨디션, 영어의 if문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다 만약에 우당탕 터지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지금 계속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잠수함과 잠수정이 있습니다. 우리도
코스모스급하고 뭐 김효수 씨도 계시지만 돌고래급이라고 하는 이 작은 스파이 침투용은 해군서 운영 안 합니다. 해군이 운영은 운전수 역할을 해주지만 기본적으로 정보사 소속이고요. 정보사 운영이고 정보사에서 해군 첩보 부대인 UDU가 합니다. 육군의 HID가 있듯이. 쟤네도 마찬가지 연합급 그겁니다. 근데 더 이상 뭐 프로끼리 하면 바로 통하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아니라고 하는 이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믿고 5월까지 따라갑니다. 지금 작년 말 올해 초에 CIA에서 볼튼도 뭐 얘기했지만 계속 북한이 ICBM 완성 미국 때릴 수 있는 건 3개월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올림픽하고 패럴림픽이 있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5월까지로 일단 잡아준 것 같은데 5월 지나고 나서 북한이 완성되었다고 했을 때 미국은 아마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액션 들어갈 때 우리랑 굉장히 이 엇박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혼란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두렵고 한데 지금 우리 군에서도 아까 이제 우리 박 장군께서 합동성 강화를 얘기하시면서 그날 합동성 자운대 회의 있었던 거 저도 압니다. 근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날 해군 총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합동성을 강화하게 되면 우리 군은 오리가 된다 그랬어요. 하늘도 날고 땅에도 가고 물에도 가고 물속에 가는 거는 짐승으로 치면 오리밖에 없다. 근데 오리가 전투력이 제일 세냐. 그래서 그날 합동성은 사실은 결렬됐던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천안함 조사할 때 해군 따로 육군 따로 막 해서 뒤죽박죽이 돼서 엉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지금은 우리가 지금 북한을 상대로서는 사실은 지금 이 정부에서 북한 상대로 게임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찬성이에요. 한번 건드려 보는 게 자신 있으니까. 제대로 밀어봐야 되는데 우리를 약화시켜놓고 우리를 분리시켜놓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당합니다. 아까 우리 윤 장군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 대비를 해놓고 들어가면 이길 수 있어요. 이번에 절호의 찬스예요. 북한 이번에 트럼프가 저렇게 몰아줬기 때문에 저 친구가 코너에 몰려서 평창을 기회로 나온 거지 뭐가 있어서 나온 거예요. 방법은 그건데 갑자기 유화로 갖고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천안함에 제대로 된 교훈을 구하려면은 정치의 신여화가 되는 군, 정보 이거 혁파하라는 거를